네,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인대학 조용진입니다. 오늘은 얼굴 읽는 법 두 번째 시간인데 유명인 얼굴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했죠. 첫 번째, 남방계, 북방계형으로 나눠보자. 사람은 누구나 남방계형, 북방계형 두 개의 유전자형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형을 먼저 구별할 줄 알면 그다음부터 얼굴 분석이 쉬워집니다. 자, 이 얼굴은 첫 시간의 지식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이마에 제비초리라고 하죠.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이마가 높은 겁니다. 여기는 낮은 겁니다. 눈썹이 길고 끝까지 이렇게 길죠. 근데 눈썹이 흐리고 눈썹이 진하고 코가 짧고 콧방울이 뚜렷하죠. 뚜렷합니다. 콧방울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눈이 아무래도 좀 커 보이죠. 그리고 눈 사이가 약간 멉니다. 대개 이런 형은 눈 사이가 좁습니다. 입술이 얇고 피부는 흰 편에 속하고 윤곽이 고구마형이니까 박소담 씨는 북방계형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런 분들은 모발도 가늡니다. 그런데 이런 얼굴 특징을 가진 분들은 모발도 굵습니다. 굵으면 얼마나 굵으냐? 0.08mm 머리카락이 많고 이런 분들은 0.06mm짜리가 많은 겁니다. 그 조금 차이인데 그게 사실은 이분이 무슨 음식을 뭘 먹으면 더 굵어지거나 이분이 가늘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래 두 가지 유전자형에 의해서 모발 굵기까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김유정 씨는 남방계형이구나. 아, 요런 형은 북방계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첫 시간 복습입니다. 이제 딱 보시면 이항복 선생 부품이니까 이런 분들은 남방계형이다. 예. 박문수 선생 부품이니까 이분은 북방계형이다. 이렇게 판정하실 수 있죠. 자, 그런 눈으로 계속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이분은 얼굴 인상은 최민식 배우와 다르지만 이분은 같은 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같은 북방계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쉽습니다. 이마가 높고 가로가 좁고 이분은 이마가 세로가 낮고 가로가 넓고 눈이 크고 쌍꺼풀이 뚜렷하고 눈에 쌍꺼풀이 뚜렷하지 않고 코가 길고 코끝이 뾰족하고 코끝이 둥글죠. 그리고 입술 윤곽이 분명하고 입술 윤곽이 얇고 덜 분명하고 귓불이 작고 귓불이 크고 이렇게 반대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얼굴은 마찬가지죠. 코가 약간 짧고 코가 약간 길고 끝이 뾰족하고 둥글고 인중이 뚜렷하고 입술이 두텁고 인중이 약간 길고 입술이 약간 얇고 물론 피부색도 다릅니다. 남방계형, 북방계형 우리 용모 유전자가 대립형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썹은 긴지 짧은지 눈썹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눈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형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일주일만 관심을 가지고 얼굴을 분석하면 이런 눈으로 보면 판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만 그러냐 하면 서양 사람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굴은 쌍꺼풀이 뚜렷하고 눈이 크고 눈썹이 길어서 여기까지 왔죠. 털이 굵습니다. 그래서 눈썹이 진한 겁니다. 이분은 눈썹이 흐릿하죠. 코가 짧군요. 이분은 사실은 이분은 더 긴 형이었는데 코가 약간 짧습니다. 눈 동공과 코 밑이 만드는 삼각형 이 각도를 보시면 됩니다. 입술이 두텁네요.
입술 윤곽이 분명하고, 아이고, 털도 많습니다. 얼굴이 네모지고, 이런 형은 이항복형 부품이니까 남방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얼굴은 턱이 뾰족합니다. 두상은 머리에 가려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네모난 형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마를 들어 올리니까 이마가 높은 이런 얼굴입니다. 귓불도 작군요. 그러니까 이런 형은 북방계형. 실제로 지구의 북쪽에, 지구 고위도에는 이런 얼굴이 많습니다. 저위도에 이런 얼굴이 많습니다. 유럽에서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서남 지역에는 이런 얼굴이 많고, 북유럽이라든지 북쪽에 이런 얼굴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의 성악가인데, 도밍고 선생을 보면 눈썹이 진하고 길군요. 코가 짧고, 아이고, 코끝이 아주 둥글고, 콧 날개도 아주 뚜렷합니다. 귓불이 크고요. 수염이 아주 굵은 수염이 무성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서 3테너로서 같이 노래를 부른 이 호세 카레라스 씨를 보면 몽환이 가늘죠. 가는 것 아실 수 비교가 되죠. 눈썹이 이마가 높습니다. 눈썹이 약간 흐린 편이고 비교하면 코끝이 뾰족하고 입술이 얇고 수염이 무성하고 많지 않습니다. 이런 얼굴 박문수형이고 한국 사람으로 치면 북방계형인 겁니다. 어느 지역에나 남방계형, 북방계형이 삽니다. 그런데 배합 비율이 다릅니다. 두 분 다 스페인 계열이죠. 그런데도 얼굴이 이렇게 남방계형, 북방계형, 이항복형, 박문수형 둘로 구별이 가능한 겁니다. 여자 성악가 중에 홍혜경 소프라노, 조수미 소프라노, 두 분 다 소프라노 한국의 여가수입니다. 근데 이 얼굴은 어떻습니까? 남방계형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죠. 이 얼굴은 북방계형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인데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라고 해서 아주 음성이 곱고 기교적인 그런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시죠. 이분은 좀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이 나게 부르시죠. 같은 성악가인데 남방계형과 북방계형이 개성이 약간 다릅니다. 음색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행동거지가 다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런 것도 유심히 보면 얼굴 읽는 법의 한 가지 요소가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국의 여성 두 분인데 이분 남방계형이구나 아실 수 있죠. 이분은 북방계형이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느낌으로 보지 말고 부품으로 보는 거예요. 부품으로 얼굴을 보는 것이 바로 왼쪽 뇌를 쓰는 거고 그게 바로 얼굴을 읽는 법입니다. 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의 모든 전문가는 다 왼쪽 뇌 쓰는 사람입니다. 저도 얼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여러분 앞에서 얼굴 전문가로서 얼굴 읽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느냐? 얼굴을 저는 왼쪽 뇌로 보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일주일만 공부하면 얼굴 왼쪽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곧 전문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여러 분 계셨는데 이분은 너무 반대의 얼굴이죠. 이마가 M자형인데 이분은 거꾸로 세운 U자형이죠. 눈썹이 진하고 흐리고 눈이 크고 작고 눈 사이가 넓고 좁고 코가 길고 끝이 뾰족한데 코가 짧고 끝이 둥글고
얼굴이 네모지거나 땅콩형이고, 이분은 고구마형이고, 이렇게 반대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얼굴이 두 종류군요. 한국 대통령만 두 종류인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얼굴이 닮은 분이죠. 오른쪽 뇌로 얼굴 인상으로 보면 다른 인상이지만 왼쪽 뇌로 부품으로 보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얼굴형, 즉 북방계형인 겁니다. 이분은 둘을 비교하면 남방계형인 거죠. 이분과 이분 얼굴이 같은 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남방계형, 북방계형 두 형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님이 나와서 우리 참 기분이 좋았었죠. 세계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 냈으니까. 근데 반기문 총장님은 눈썹이 짧고 코가 길고 눈이 작고 눈 사이가 좁죠. 입술도 얇고 김두상입니다. 현재 유엔 사무총장을 보시면 정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 하는 얼굴이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남방계형도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있고 북방계형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었겠죠.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인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두 분의 그 기업가신데 김우중, 정주영 이 두 분을 비교해도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마가 세로가 낮고 가로가 넓죠. 얼굴 윤곽이 네모진 거나 땅콩형이죠. 눈썹이 진합니다. 눈썹이 흐리군요. 코가 길고 코끝이 뾰족한데 눈도 작고 코가 짧고 코끝이 둥글고. 그런데 이분은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셔서 재벌이 되셨죠? 무역회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역이라는 건 숫자, 장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를 잘 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큰 기업을 일구고 발전시킨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분은 건설 가지고 성공하신 분이죠. 대개 이런 능력을 이런 얼굴을 가진 분들은 공간지각, 건설이라는 건 공간지각, 형태지각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북방계에 타고난 이런 소질을 활용해서 큰 이런 회사를 일군 분이죠. 학자도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인데 두 분 다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전공이 문학평론입니다. 서울대학의 국문과에 교수를 지내시고 작년에 타계하신 김윤식 교수님,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이에요. 200권인가를 내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신 분이죠.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신데 두 분이 얼굴이 전혀 반대로 돼 있죠. 이분은 눈썹이 진하고 역시 이마도 세로가 낮고 가로가 넓군요. 모발이 굵은데 흰머리가 많습니다. 이분은 모발이 가늘고 흰머리가 좁고 이마 윤곽도 둥그런 형이죠. 얼굴 전체가 긴 형이고 이분은 굳이 따지면 네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세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형과 세모형이 모두 남방계형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고향이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에는 지금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바닷가에는 이런 얼굴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분은 충청남도 분인데 한국의 중부에 이런 얼굴이 많습니다. 이런 얼굴은 북방계형 얼굴이고 틀림없이 이어령 선생의 그 조상님들의 유전자는 저 북쪽 시베리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신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제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명인 얼굴을 통해서 남방계형, 북방계형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사람 얼굴이 다종다양하죠. 그렇지만 이를 일단 투형으로 구별할 줄 알고 구별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변 분들 중에 그냥 얼굴이 나타나면 아 이쁘다 멋있다 이렇게 느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러나 저분이 남방계형인가 북방계형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왼쪽 뇌를 쓰게 되는 거고 왼쪽 뇌를 쓰게 하는 것이 아직까지 쓰지 않는 얼굴을 볼 때 아직까지 쓰지 않던 왼쪽 뇌를 쓰게 함으로써 뇌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얼굴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익이 됩니다. 다음에는 중간형에 대해서 중간형은 중간형인 만큼 여러 형이 있습니다. 그 여러 형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세 개의 격변기에 아주 주역이었던 세 분이 있죠. 이분은 남방계형이구나 알 수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 북방계형이네. 그 아실 수 있죠? 처칠은 굳이 따지면 북방계형이지만 가운데 얼굴이 짧고 입술이 좀 얇고 그런 점으로 입술은 이런 점들이 섞여 있어서 남방계인지 북방계인지 한 번에 말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이런 얼굴은 이제 중간형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형은 남방계 유전자 몇 퍼센트, 북방계 유전자 몇 퍼센트로 만들어졌나 요걸 비율을 나눌 줄 알게 되면 그게 중간계형 얼굴을 나누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읽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